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하버드의 위상이 바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안부에 대한 왜곡 논문을 내놓은 하버드의 램지어 교수 때문인데요. 최근 미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인 램지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강제 동원된 것이 아니라는 논문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의 제목은 태평양 전쟁 시기 성 서비스 계약입니다. 제목부터 선을 한참 넘은 것 같은데요.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램지어 교수는 논문에서 위안소는 일본군 기지에 민간업자가 설치한 매춘소이고 위안부는 여기서 일하는 매춘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안부로 일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확인했으며 공장 노동자 임금과 비슷한 연 262엔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여성을 속이거나 강제로 끌고 온 게 아니라는 이야기이며 일본군 관여는 물론 강제동원도 모조리 부정한 것입니다. 이 논문을 쓴 램지어 교수는 주로 일본 법과 경제학을 연구했습니다. 하버드대 홈페이지에는 일본 법을 연구하는 미쓰비시 교수라고 적혀 있는데요. 램지어 교수의 공식 직함은 미쓰비시 일본 법학 교수입니다. 아시다시피 미쓰비시는 일본의 전범 기업입니다. 1970년대 미쓰비시는 하버드에 그때 돈으로 100만 달러를 기부하며 일본을 연구하는 석좌 교수 자리를 따냈습니다. 당시 미쓰비시 사장은 하버드대 총장에게 서한을 보냈는데요. 일본의 법체계 발전 연구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선물을 받아주면 좋겠다는 제안이 담겼습니다. 100만 달러 기부는 그런 전통이 없던 당시 일본 기업으로서는 파격적이었으며 이는 뉴욕타임즈에도 보도될 정도였습니다. 이후 방문학자가 미쓰비시 석좌 교수를 번갈아 맡아오다 1998년 정식 교수직으로 승격됩니다. 첫 수혜자가 바로 램지어 교수인 것이죠. 그가 왜 저런 논문을 쓰는지 짐작하고도 남을 대목입니다. 램지어 교수는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이지만 어린 시절 가족들과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18세까지 일본의 미야자키현에서 살았으며 그 후 미국으로 돌아가 인디애나주 한 대학에서 일본사를 전공하고 일본학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는 일본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오래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 2018년에는 일본 정부로부터 국가 훈장인 우길 중수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학자의 양심이 있어야 할 가슴 한켠을 훈장에 내준 것이 아닌지 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램지어는 위안부뿐만 아니라 간토 지역 조선인 학살도 부정했습니다. 2019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1923년 일본 간토 지역에서 발생한 대지진을 사적인 경찰력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예로 사용했습니다. 일단 그는 대지진 발생 후 일본인 자경단이 제1조선인을 살해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는데요. 다만 중요한 것은 학살이 일어났는지 여부가 아니며 조선인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범죄를 저질렀고 실제 자경단이 죽인 조선인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조선인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자경단의 표적이 됐고 사망자 숫자도 부풀려졌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당시 제1조선인을 범죄 집단처럼 묘사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난 후에는 일본에 대한 조선인 저항운동이 극심해졌다면서 독립운동가들의 암살 사건을 예로 들었는데요. 일왕 암살 사건 주모자로 날조된 박열을 거론하면서 명백한 암살 시도라고 규정하는 등 일본 전범 세력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지진 후 일어난 간토 지역의 화재는 조선인들의 소행이라고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역사 왜곡을 밥 먹듯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하버드 측의 입장이 황당합니다.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대해 학문의 자유를 이유로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최근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바카우 하버드대 총장 측이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왜곡 논문 철회 요구를 거절했다면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반크가 공개한 이메일 답변에서 바카우 하버드대 총장은 대학 내에서 학문의 자유는 논쟁적인 견해를 표현하는 것을 포함한다면서 논쟁적인 견해가 우리 사회 다수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램지어 교수의 의견은 그 개인의 의견임을 밝힌다고 했습니다. 위안부가 매춘부였다는 주장이 비록 불쾌감을 준다 해도 학문의 자유 측면에서 램지어 교수 의견 표출에 개입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하버드조차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미국 내에서조차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백악관 관료 출신 페이터 미네소타대 교수는 램지어 논문에 대해 가짜뉴스는 학문적 연구가 아니다 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버드대는 램지어 교수를 해고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위안부 희생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미국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최고 윤리 고문을 지낸 미네소타대 로스쿨 교수입니다.
국제법 경제리뷰 저널 역시 논문 게재를 취소하고 위안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예상치 않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학자들과 언론들이 이 사태를 주목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근거 자료가 부실한 얼빠진 학술 작품이란 혹평이 나왔는가 하면 한국사를 가르치는 카터 에커티 교수는 경험적, 역사적, 도덕적으로도 비참할 정도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현재 반박 논문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하버드 로스쿨 한인 학생회는 인권 침해와 전쟁 범죄를 의도적으로 삭제했다고 규탄 성명을 냈는데요. 이 성명에는 미 전역 법대생 800명이 동참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손자 필립 안 커디 씨는 하버드대 총장에게 역사자료 기증 협의를 중단하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커디 씨는 그동안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사료를 이전하는 방안을 두고 하버드대와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하버드 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커디 씨는 직원들이 학술 자유 뒤에 자유롭게 숨어 위안부 여성과 관련해 잘못된 의견을 토해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보면 하버드는 우리 사료를 보관할 장소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램지어의 행동 때문에 하버드대와 하버드대 공동체에 있는 많은 이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헐리우드 스타까지 이 사건에 나서면서 미국 사회에 커다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시리즈에서 가모라를 연기한 배우 조 셀다나는 최근 SNS에서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는 위안부 관련 뉴스를 게재하며 사과하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조 셀다나가 공유한 뉴스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앞서 이용수 할머니는 미국에서 하버드 교수를 시켜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완전한 인정과 사죄를 받아야 한다고 호소했는데요. 예상치 않게 이 사안이 미국 내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자 결국 미국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1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의 논문 주장에 대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대한 성적인 목적의 여성 인신 매매는 지독한 인권 침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당시 일본군에 의한 성적인 목적의 여성 인신 매매라고 정확히 언급한 것은 이 사안에 대해 일본 책임론을 강조한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일본 입장에서는 최악의 결말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버드대에 소녀상까지 설치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인데요. 보스턴 매사추세츠 한인회의 경우 하버드대 인근의 소녀상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녀상 건립 문제는 그동안 대학생들 중심으로 논의만 있었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건립을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일본 내에서조차 위안부 문제는 ICJ 제소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사면 초가의 상황으로 보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최근 반자이 와세다대 교수는 만약 ICJ 재판에 서게 되면 주권 면제를 주장한다고 해도 지금까지 일반적 표현에 그친 일본군 관여를 구체적으로 논하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일본 정부로서는 골치 아픈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위안부 판결에 대응해 ICJ에 제소하고 싶어도 이런 문제 때문에 국제재판에서 다투는 결정을 하는 게 쉽지 않다는 설명인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버드 교수의 망언 덕분에 국제사회에 일본의 만행도 알리고 미국 국무부의 위안부에 대한 정확한 책임은 일본군에 있다는 입장도 확인했으며 하버드대에 소녀상까지 설치되는 결과를 맞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쓰비시의 돈을 받은 하버드 교수의 맹활약으로 국제사회에서 점점 일본의 입장만 난처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왜곡을 쉽게 포기할 리도 없습니다. 앞으로 일본은 또 어떤 치졸한 방법으로 역사 왜곡을 진행할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